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 비전 트립 전문 유튜버 은이라고 해요. 코로나 이후에 해외여행 많이 가시죠? 게다가 요즘 엔화도 많이 싸져서 일본으로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초밥, 온천, 대나무숲 등 매력적인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제가 누구예요? 남들이 다 가는 그런 여행이 아니라 비전 트립 전문 유튜버 은유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본을 통해 어떤 것을 보여주실지, 무엇을 말씀하실지를 찾아가는 여행이라고 해요. 2024년 7월 22일부터 26일 4박 5일의 일정으로 다녀온 일본 여행, 상처를 넘어 상존으로 나아가는 평화의 여행, 그리고 여수중앙교회 중고등부 첫 비전 트립.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7월 22일 새벽 4시 30분에 여수중앙교회를 출발한 우리는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후쿠오카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뜨거운 태양볕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설렘도 가득이지만 짐도 한가득인 우리는 땀을 뻘뻘 흘리며 간신히 첫 탐방지 스미요시 신사에 도착했어요. 한국의 절과는 또 다른 느낌을 주는 이 스미요시 신사는 종교를 넘어 후쿠오카의 중심지 역할을 한대요. 사람들이 매년 여기에 모여서 마을 잔치도 하고 수모 경기도 진행한다네요. 우리는 여기서 일본 사람들의 정서나 문화, 그리고 종교에 대해 배울 수 있었어요. 바로 옆에는 일본 전통 정원인 라쿠스이엔이 있었어요. 신기하게 이 정원에 들어오자마자 나무와 풀이 우리를 반겨주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의 땀을 다 식혀준 거 있죠? 일본 하면 차가 유명하잖아요. 일본 전통 정원과 다다미 위에서 대접받는 차 체험. 너무 좋다 히히. 저녁에는 무려 234m에 달하는 후쿠오카 타워를 관광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타워 꼭대기에 가니까 후쿠오카의 아름다운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거 있죠? 바다와 공항이 동시에 있는 후쿠오카. 여기에 올라오니까 우리 여수가 그렇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게 일본에서의 첫날은 멋있고 아름다운 것, 그리고 맛있는 음식과 함께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 이제 본격적으로 비전 트립을 시작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후쿠오카에서 2시간 반 거리에 있는 나가사키로 이동했어요. 처음 마주한 나가사키는 적당히 도시화가 되어 있고 주변에 바다와 큰 공장들도 많았어요. 동시에 정겨운 트램이나 풍경들이 어우러져 참 아름다운 도시죠. 그러나 이 아름다운 나가사키는 과거 너무 큰 아픔을 겪은 도시이기도 하답니다. 오늘 갈 곳은 바로 세계 2차 대전을 끝내게 했지만 나가사키에는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준 원자폭탄 투하지와 박물관이에요. 고작 이만한 크기의 폭탄이 무려 7만 명의 사람들을 죽게 하고 15만 명의 사람들을 아프게 했다니.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점에는 폭탄이 이 땅에 맞닿은 시간인 1945년 8월 9일 오전 11시 2분이 표기되어 있었어요. 저 멀리에는 피폭에 무너져버린 우라카미 성당의 외벽 일부분이 있고요. 공원 한켠에는 피폭차 15만 명 중 무려 2만 명이나 되는 조선인들을 위한 추모비도 마련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잠시지만 강제로 끌려와 원폭의 아픔까지 겪은 우리 조상님들을 위해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동상이 오른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는 것은 하늘에서 투하되는 원자폭탄을, 왼손으로 땅을 향한 것은 평화를 상징한대요. 이 동상처럼 모두가 그 날을 기억하고 평화로 나아가는 지구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녁에는 로프웨이 곤돌라를 타고 나가사키 이나사야마 전망대로 향했습니다. 겨우 이튿날밖에 안 됐는데 다들 입에서 우와 가족들이랑 오고 싶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 있죠? 으휴 이 귀여운 아이들. 이 아름다운 야경과 분위기에 우리도 서로 어색했던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언니, 오빠, 친구들과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답니다. 셋째 날, 오늘은 나가사키 도심의 남쪽으로 향해요. 첫 방문지는 글로버 가든. 1859년 나가사키 개항 후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토마스 블레이크 글로버와 서양인들이 살게 된 저택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이 글로버 가든이에요. 글로버 가든에서 보이는 저 바다에는 미쓰비시 기업의 중장비들이 있었는데 이 건물의 주인인 글로버는 후에 조선인 강제징용의 주범 미쓰비시 기업이 창업되는데 영향을 줬고 또 무기 상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결코 아름답게 보이진 않았어요. 점심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나가사키 짬뽕을 먹었는데
이 짬뽕 하나도 외국과 교역이 많았던 나가사키에 들어온 중국 사람들 영향으로 만들어진 음식인 거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오후 조선인들에게 너무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섬 하시마 섬에 가게 되었어요. 아쉽게도 풍랑주의보가 나서 직접 섬에 들어가지 못하고 먼저 하시마 섬 근처에 있는 다카시마 섬에 가게 되었어요. 여기는 일본 광산 노동조합에서 만든 탄광박물관이 있는데 일본 군대를 위해 고생한 사람들의 흔적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조선인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고 마치 일본 사람들만 고생해서 이룩한 근대화인 것처럼 전시된 것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직접 발로 밟지 못하고 그저 멀리서 바라만 봐야 하는 하지마 섬이 더욱 안타깝게 여겨졌어요. 저 열악한 환경에 끌려온 조선 조상님들은 강제로 가족과 고향을 떠나서 일본 기업들의 불법적인 노동과 불합리한 대우를 받아야만 했어요. 우리 모두는 이 섬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쉽게 현실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신 우리 조상님들, 저 은유가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넷째 날, 오늘은 나가사키에서 또 2시간 반 정도를 이동해야 해요. 바로 일본 기독교 순교의 현장인 운젠으로 이동합니다. 화산이 없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화산지대라서 땅 밑에서 유황이 솟아나오는 기이한 풍경. 이 현장을 보기 전 유황으로 삶아낸 계란과 운젠 명물 레모네이드를 한 잔씩 먹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요? 엄마, 왜 우리나라에는 화산이 없어? 찜질방 계란이랑 비교가 안 되는데? 배를 불리고 정해진 코스에 따라 가다 보니 음산한 연기들이 우리를 기다렸어요. 동네는 방귀 냄새 같은 이상한 냄새들도 가득했고요. 아, 저기 보세요. 저기 십자가 보이세요? 여기서 순교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기리는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에는 또 우리에게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데요. 임진왜란 당시 끌려온 조선인 여인이 일본인 남편을 만나서 살아가다가 우연히 예수님을 영접했대요. 그런데 일본 정부는 남편과 같이 이 여인에게 믿음을 버리라고 고문했대요. 온몸을 꽁꽁 묶고 머리에는 무거운 돌을 깔아 이 온천수 아래에 무려 40분을 담궈버리는 고문. 온 사이 떨어지고 뼈까지 드러나는 고통에도 절대 주님을 배신할 수 없다고 한 조선인 여인의 이야기가 이 십자가에 담겨 있답니다. 일본 군인들은 너희 남편은 이미 믿음을 버리고 배신했다고 말했지만 조선인 여인은 남편이 주님을 버렸다니 슬프다. 영원한 고향은 하늘나라인데 라고 말했다고 해요. 과연 어느 날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닥친다면 우리는 어떤 아픔에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는 모두 쉽게 말할 수 없었답니다. 일본의 기독교인들, 구남도의 조선인들, 그리고 나가사키 원자폭탄 피해자들까지. 도대체 왜 우리가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냐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이야기. 우리가 다녀온 비전 트립의 이야기는 이런 아픔과 상처 가득한 이야기들이랍니다. 청소년들이 밝고 희망적인 것만 봐야 된다고요? 여행이 왜 그렇게 어둡냐고요? 우리 예수님도 좋고 기대가 되는 곳만 가신 것은 아니잖아요. 아픈 사람 있는 곳에 치유해 주시러, 상한 자들을 회복하시러,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이시려 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10대 때부터 닮아가는 경험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여행 중에 오히려 참 즐겁고 행복했답니다. 마지막 날 우리에게 이런 여행을 보내주신 부모님과 가족들,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맛있는 거 왕창 먹게 해주신 여수중앙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고 무언가를 볼 수 있게 기회 주신 하나님까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죠? 여기까지 우리가 다녀온 여행 브이로그였습니다. 모두 감동있게 보셨다면 하나님께 좋아요, 그리고 말씀을 구독해주세요. 히히. 지금까지 비전 트립 전문 유튜버 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